자, 즐거운 수요일입니다. 네, 오후 3시 48분 지나고 있고요. 네, 정규장 이제 마감됐습니다. 자, 오늘 이제 파도가 1040원 마무리가 됐어요. 최근에 만원 선을 좀 빠르게 회복해 주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바람대로 회복을 해줬고 3거래일 연속 만원 선을 좀 잘 유지해 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지지 라인이 확실하게 구축이 되어 줘야 그거를 발판 삼아서 이제 상승이 나와 줄 수 있다라는 거고, 뭐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계단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이 가장 아래쪽 탄탄해야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시나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이 만원선 지지 라인을 탄탄하게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포인트를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외인들은 지속적인 이러한 매도세가 연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제 아시아 대부분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역시도 피할 수 없는 하락을 결국에는 겪었고, 특히 반도체 섹터 오늘 좀 부진했어요. 그죠? 네, 좀 굉장히 부진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역시도 3% 넘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가장 큰 뭐 원인이라고 한다면 결국 지금 엔비디아의 이 수출 통제, 결국은 이제 매출과 실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이 엔비디아의 H20 호퍼 시리즈, 이게 이제 결국은 또 이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지금 이러한 또 미국의 결정 때문에 엔비디아가 결국은 지금 큰 손실이 예상되는, 네, 그러한 지금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는 거죠. 이 중국이 인공지능 개발에 주로 H20을 활용을 했고, 올해 초에 정말 이 딥시크 때문에 엄청난 파장이 있었죠. 이 딥시크도 역시 H20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올해 1월부터 이 H20을 대량 구매를 했었던 중국 기업들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미국이 규제를 강화한다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지금 뭐 1분기 7조 8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지금 이런 또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인 반도체 섹터의 이 수급 흐름을 다시 한번 좀 망가뜨리는, 네, 그런 하루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파도 오늘 이제 양봉으로 좀 잘 버티고 있다가 결국은 또 음봉으로 좀 전환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일단 뭐 3거래일 연속 만원선 저점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지 라인은 확실하게 좀 확보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저는 밟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너무 우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자, 오늘도 뭐 여러가지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면서 자, 요 좋아요 버튼을 많이 눌러 주셔야 되고요. 실시간으로 좀 정보들을 함께 나누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고정 댓글 항상 남겨놓고 있으니까요. 이 정보방에 꼭 입장하셔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정보도 정보지만 여러분들 좀 꾸준하게 수익 날 수 있는 이런 종목들 꾸준하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뭐 지금 시장 상황이 뭐 워낙에 좀 불안정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께 조금씩 수익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타점을 직접적으로 또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들어오셔서 단기적인 수익도 꼭 좀 챙겨 가셨으면 좋겠고, 이 6월 3일 또 장미 대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정말 이 또 5년 만에 사실 다가오는 빅 이벤트인데 빠르게 다가왔죠. 이번 기회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회를 잡아서, 네, 잡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방의 입장 방법은 댓글 확인하시고, 네,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말씀을 또 드려봐야 되는데, 먼저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이 A 데이터와의 맞춤형 SSD 업무 협약을 이제 체결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나와줬죠. 그래서 파도가 그동안에 좀 준비를 했었던 이 플렉스 SSD, 이제는 뭐 고객사, 그러니까 기업들마다 앞으로 AI를 많이들 이제 도입하는 이제 그런 트렌드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이제 기업들마다 원하는 요구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러한 고객사들의 어떤 입맞춤을 해줄 수 있는, 이제 이 플렉스 SSD에 대한 이 첫 성과가 드디어 이제 나와줬다라는 거에 큰 의미를 우리가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고객사 확장, 그리고 확실한 어떤 또 입지 강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파도의 매출적인, 그러니까 질적인 어떤 성장이 반드시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식들은 또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AI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미 이제 이러한 전망은 사실상 작년부터도 계속 나왔었어요.
지금 보게 되면 이 업무 생산성 1%만 향상이 된다 하면은 연간 무려 14조 원 규모의 이제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I는 사람의 대체가 아닌 이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게 지원해야 한다. 이거 역시도 사실 맞는 말이거든요. 우리 인류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역시나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뭐 AI에 대한 어떤 규제, 뭐 이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뭐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이제 이 AI라고 하는 시장 자체가 앞으로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정말 엄청난 거대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제 이제 또 뉴스를 보신 분들께서는 이 민주당의 또 이재명 당대표 이제 대선에 또 이제 출마를 하게 될 텐데 이 AI에 대한 어떤 주요 공약을 또 지금 내세우면서 어제 이제 그 또 대표적인 AI 또 이 팹리스 기업이라고 불리는 퓨리오사 그죠? 메타에서 이제 또 뭐 매각을 진행을 하니 많이 막 그랬었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재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무산이 돼버리는 뭐 이런 이제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어디 이제 또 만나서 직접 또 방문을 해서 뭐 CEO 대표와도 면담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소식들이 나왔는데 제가 여기에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결국은 이 AI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것이 여기 보면 또 전기 먹는 하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전력망에 대한 확충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데이터 건설에는 단순하게 이 반도체에 대한 그리고 이 GPU는 그래픽 처리 장치죠. 그리고 이제 땅이 있어야 건설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단순히 이런 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전력 생산 그리고 송배전망 건설 등 인프라 투자를 포함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투자비 역시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전력 이 수급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뭐 전기 먹는 하마가 아니라 전기 먹는 공룡이에요, 공룡. 그죠? 반도체를 돌리고 여기도 나와 있죠. 반도체를 돌리고 발생하는 열을 식히는데 정말 엄청난 전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 빅테크들 역시도 데이터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이 부족해서 지금 뭐 원전에서 끊임없이 지금 전력을 확보하고 있는 좀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AI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부지가 있어야 데이터 센터 건설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건설을 하려면 결국은 이제 건축비, 건설비, 자재비 여러 가지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럼 이제 막대한 또 이 반도체를 또 구입을 해야 서버를 또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결국에 이렇게 다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전력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그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핵시설이 있다라고 하면은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력이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뭐 버거워지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엔 뭐가 중요해진다? 항상 전력을 적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매일같이 강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 이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는 점점 후퇴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SSD의 성능이 점점 뭐가 돼요? 발전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파도의 모멘텀은 여기에서로부터 발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CXL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HBM 세대 이후에 이 CXL 시대가 오게 될 텐데 결국은 이 CXL에서도 강조되는 것은 HBM보다 무려 절반이나 전력 효율이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전력의 사용량이 절반이나 줄어들면서 당연히 전력 효율이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근데 이 CXL에서도 확실하게 지금 파도는 기술 개발, 투자 열심히 지금 해놓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26년부터는 이 CXL 시장에서도 충분히 이 파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분명하게 성장을 해줄 수 있는 모멘텀은 존재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포기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포기해야 되는 게 맞지만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면 우리가 포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또 좋은 소식들 좀 나와줄 수 있기를 한번 또 희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장은 여전히 지금 과매도 구간 경계선에 지금 걸쳐 있는 지금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없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2350포인트 확실하게 지지 라인을 확보해 줘야 되는 지지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675포인트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 지수이기 때문에 늘 눈여겨보시고 대응을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내용은 좀 요 정도로 하도록 하겠고, 아무쪼록 오늘도 이제 만원선을 좀 잘 지켜내면서 마무리가 된 파도니까요. 이번 주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 이렇게 이틀 남아 있는데 이틀 동안 좀 잘 버텨내면서 확실하게 좀 이 만원선 잘 지지라인을 구축해 나갈 수 있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 버튼 많이 좀 눌러주시기 바라겠고, 이 정보방에도 많이들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꼭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내일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